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 엘로디가 살고 있었다. 엘로디는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과 신비한 것을 찾아 나서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고 그곳에는 누구나 들어갈 엄두를 못 낼 만큼 두려운 전설들이 가득했다. 어느 날 엘로디는 그 숲에서 금지된 길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깨어 스카프와 물병, 빵 한 조각을 가방에 넣고 모험을 시작했다. 숲은 햇살을 받아 빛나는 초록빛으로 가득했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숲을 걸어가던 엘로디 앞에 갑자기 낡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궁금한 마음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얼마 후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아가씨. 무엇을 찾고 있나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새로운 모험과 신비를 찾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숲에 그런 게 있나요? 엘로디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엘로디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오두막 안에는 오래된 마법의 책들과 각종 기이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벽 쪽에 숨겨진 작은 황금 세 장을 꺼내 엘로디에게 보여주었다. 이 세 장은 특별해요. 세 장을 열면 어떤 것도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로디는 눈이 반짝이며 그 거울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을 봐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당신을 미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엘로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장을 열었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늘 꿈꿔왔던 모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찬 마을에서 축제를 즐기며 하늘을 나는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거울이 이상하게 깜박거리더니 엘로디는 한순간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숲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로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본 것은 행복한 꿈이 아닌 현실의 경고였다. 깜짝 놀라 거울에서 눈을 돌린 엘로디는 얼른 세 장을 닫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모험보다 소중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엘로디는 서둘러 돌아와 부모님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엘로디는 마법의 거울과 함께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후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운명처럼 신비로운 마법의 숲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에투알빌에는 별의 가루로 마법의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엔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물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기에 매료되어 늘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루시엔은 별의 가루를 구하기 위해 매일 밤 별이 가장 빛나는 시각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특별한 벌레 루미네를 찾았습니다. 루미네는 별의 빛을 모아 몸에서 반짝이는 가루를 떨어뜨리는 작은 벌레였고 이 가루가 루시엔의 대장간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시엔은 평소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 루미네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구름 속에 숨어 비치지 않았지만 루시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책에서 읽은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폭풍의 밤에 별빛을 모은 루미네는 세상의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있는 빛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루시엔은 작은 돌개바람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루미네가 숨어 있을 만한 바위 그늘을 찾다가 바위 틈새에 갇혀있는 작은 루미네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에 지쳐있던 루미네는 루시엔을 보고 작은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별의 가루가 루미네의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루시엔은 조심스럽게 가루를 모아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물건은 바로 빛의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착용한 사람이 가장 어두운 길에서도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신비로운 물건이었습니다. 반지는 주변 세계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그 속에서 보는 사람에게 꿈이나 희망의 형태로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지가 완성되자마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이 전설의 반지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의 대장간 앞에서 반지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 줄을 섰고 루시엔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이 반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그 반지를 착용해보게 하여 밤에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엔은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 별이 전혀 비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별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전해지는 여자 한 명이 그의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했고 로시eng은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로시eng은 자신의 비밀무기인 빛의 반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끼우자마자 희미한 빛이 숲속을 가득 채우며 그녀 앞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별을 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만의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보였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며 자신만의 별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시eng의 대장간은 그 누구도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반지는 단순한 가공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로시eng의 별의 작은 대장간에서 삶의 새로운 빛을 얻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로시eng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 전역의 전설로 남아 별이 빛나는 밤마다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희망과 빛이 존재함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오래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 가장 깊은 곳에 황금 물방울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샘이 있었고 그 샘의 물은 마시는 이를 해치지 않고 어떤 병이든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샘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마법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는 마르셀이라는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비록 소년의 부모님은 그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르셀은 어릴 적부터 병약했어요. 마르셀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설의 황금 물방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르셀은 꿈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니 내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라. 꿈에서 깨어난 마르셀은 이걸 기회로 삼기로 결심하고 숲으로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마르셀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노래하는 새들, 춤추는 나무, 말을 거는 꽃들까지.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마르셀의 선한 마음을 느끼고 기꺼이 길 안내를 도와줬습니다. 숲을 지나면서 마르셀은 수많은 도전을 마주쳤습니다. 예리한 가시가 있는 덤불, 착시로 가득 찬 안개 속길, 의심 많은 요정들까지. 마르셀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숲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마르셀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의 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조심스레 샘에 다가가 그 물을 컵에 담아 마셨고 거짓말처럼 그의 아픈 몸은 곧바로 치유되었습니다. 마르셀이 돌아오는 길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숲과 샘의 신비로움을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숲을 존중하며 살아갔고 황금 물방울의 전설은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르셀은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마을을 번창하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긴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젊고 용감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마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사냥꾼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진정한 꿈은 모험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내려오는 마법의 숲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많은 보물과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전설과 함께 그곳을 간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전혀 겁내지 않고 그 숲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피에르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기묘한 생명체들이 그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숲의 분위기가 그를 긴장하게 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을 탐험하던 중 그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요정에게 말을 걸렸습니다. 요정은 피에르에게 용기를 칭찬하면서 숲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정원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정의 도움을 받아 피에르는 숲속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아름다운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형형색색의 꽃과 수많은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고 하늘엔 드래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마법의 샘이 있었고 그곳에서 피에르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설이 생각났습니다. 피에르는 샘에 다가가 자신의 꿈을 소원으로 빌었습니다. 순간 마법의 빛이 그를 감싸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새롭고 훌륭한 지도와 함께 탐험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숲을 떠나기 전 피에르는
요정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내가 이겨낸 모든 도전과 어려움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마법의 숲은 나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경험과 지혜를 주었어. 마을로 돌아간 피에르는 자신의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용기와 지혜의 중요함을 전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곳으로 남았지만 이제 그곳은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발견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피에르는 그 후로도 많은 곳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고 그의 모험담은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